자, 제가 3주간 누워있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이니 또 오미크론 대확산이니 겪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을 이제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을 앞두고 대선에서는 그런 논란들이 전혀 지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학원 밥솥까지 339개 품목이 가격이 뛰어올랐다. 그래서 내구재 개인 서비스 요금까지 다 올랐다. 그래서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의 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 자, 여기에 확진 200만 명이 넘고 재택치료 50만 명. 이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얼마나 다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식당 주인이 손님 주문 들어오면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집값 하락세가 전역에 확산되었다. 강남에서도 아파트가 1년 3개월 만에 하락됐다. 가격 크게 낮춘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다. 14억 낮게 팔린 강남 삼성동 아파트도 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남의 개포동, 대치동, 대치동, 레미안 이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이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자, 미국에서 지금 바라보면 이 물가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정시가 내리박히고 있어요. 연일. 한 번도 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는 인플레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지속이 계속되면 빠르게 긴축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인플레를 73번을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 금리를 한꺼번에 0.5 올리는 이런 빅스텝, 크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는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미국 연준이 이제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 양쪽이 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 양쪽이 차변, 대변을 전부 다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은 연준이 9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만히 바라보면 미국이 이것이 유가 폭등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 환율 변수 등을 낮추는데 일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도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푸틴도 적당히 협력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이 물가 상승,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의 공포, 9차례의 금리 인상 내지 0.5%라는 평소 2번을 올려야 될 빅스텝 인상, 대차 대조표를 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내부에서 엄청나게 직면하고 있는 공포를 보이는 거고, 그 공포 속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미국과 교묘한 협조를 주고받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워런 버핏의 동업자 찰리 먼거 버크셔 부회장을 말을 소개하면요, 로마를 멸망시킨 원인도 초인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버림으로써 돈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로마가 망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은 끔찍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민주주의가 죽는 방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며, 자, 인플레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서 돈을 풀어제낍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없던 가상자산 가격까지도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엄청난 유동성,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돈들이 시중에 막 돌아다니게 되고, 이걸 갖다가 도박식으로 하우스 도박장에 도박하듯이 따먹기 경쟁을 하게 되면서
멍거 부회장이 자기가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을 할 때 하루 100만 주가 거래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작기는 했지만 100만 주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숫자로도. 근데 지금은 하루 수십억 주의 주식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다 영합해서 가상화폐까지 설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에 이제 호구 잡혀 버렸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정권들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는 사상 유례 없는 40년 만에 최대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를 밟아야 인플레가 잡히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3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한다는데 월 5, 600억 달러씩을 긴축을 해야 이것이 잡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축을 하고 미국의 경제가 무난하겠느냐.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지금 앞다퉈 다 나중에 혼자 빠져 죽지 말자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풀린 돈들이 지금 보복 소비,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급증이죠. 요즘 TV에 광고를 보면 명품에 대한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초단기 알바 215만 명. 그야말로 직장 같은 직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를 핑계로 세계에 풀린 돈이 13조 달러인데 이게 지금 터져 나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세계에서 풀린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았고 이 코로나의 마무리가 오미크론 이후에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와중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그것보다도 한 100배 무서운 인플레 공포가 터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전쟁을 한다고 바람을 잡으면서 거품을 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유가가 150달러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정권이 그동안에 코로나 거품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비리가 터져가고 있어요. 자, 라임 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해서 법원이 총 자산이 190억에 불과한데 실제 부채가 5,200억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지요. 자, 옵티머스, 라임하고 같이 터졌던 옵티머스의 주범 40년형을 받았습니다. 40년요. 그런데 그의 뒷배경으로 의심되는 자들은 김재현이하고 그 뒤에 있는 자들은 굉장한 자들이죠. 그런데 똘마니 한둘 빼놓고는 그들은 저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자, 정권 말이 되니까 갑자기 필리핀에 도망가 있던 라임 핵심 김영홍이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척건이 잡혀왔어요. 국내에서 필리핀에서 카지노 총괄 대표로 있으면서 온라인 카지노 벌은 돈을 국내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정권이 벌였던 라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컨트롤 잘 되지 않으니까 검사들이 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것뿐입니까?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게 있죠. 장하승이 동생이 이 집에 많이 배웠다 하면서 만든 펀드입니다. 그리고 또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그리고 현 주중대사가 잘난 척은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더니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난 디스커버리에 60억과 4억을 각각 투자했고 장하승이 동생 장하원이가 이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고 있어 장하승이 동생 펀드라고 했는데 자, 이제 장하원이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 정부 실세들의 조사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가짜 펀드는 사기 펀드는 2,562억의 피해를 갖다가 발생을 이미 시켰고 자, 신생 그 펀드 운영사가 펀드를 국책은행이 판매해 설정액이 급증하는 이해가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누군가가 이걸 사기성 상품을
판례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억을 땡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다 사기라고 할 때 피해자들은 다 멍하게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장하성 동생 펀드 제재 구제 지연 피해자들 당국의 분통. 자, 디스커버리 판매사 건강원 조정 배후 예상 대부분 조정 시작도 못해. 그래서 이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판매사도 구제에 미온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책임자 엄벌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대요. 코스닥에서 상패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거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되겠습니까? 6개월 개선기간, 17만 소액주주 희망고문만 길어진다. 자, 그 6개월 안에 빨리 도망가야죠. 이 신라젠 주역들, 한 10조 했던 것들요. 자, 셀트리온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은 디스커버리 장하성이 김상조 조사는 수사 진행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뭉개고 있어요. 자, 라인에서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회사 만들어서 필리핀에 가서 조폭들하고 했던 그 김영웅이 쳤건 정씨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알만한 수억 수임료를 받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기가 이제 살살 터지는 정도가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폭탄이 터지고 그것들이 한국으로서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 등에서 터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발을 빼고 있던 이런 또 비리들, 권력형 경제 비리들이 또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슬슬 주물으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봄에는 여기저기서 벌겋게 다 터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그 사람도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